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 평범한 직장인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일 거예요. 바로 제 옛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녀 생각을 하면 가슴 한쪽이 저려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2005년 3월 제가 23살이던 해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어요. 외환위기가 막 지나간 시점이라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첫날이었어요. 회의실에 앉아서 인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키 162cm 정도의 긴 생머리,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 치마를 입은 그녀는 마치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큰 눈에 길고 진한 속눈썹, 그리고 조금 두터운 입술이 인상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지하철이 연착되어서.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는 남해에서 올라온 김은지 씨였어요.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은은한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되어서 연신 볼펜을 돌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신입사원들끼리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뤘는데 은지는 어딜 가든 시선을 끄는 존재였어요. 남자 동기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나가던 선배 직원들까지 고개를 돌려볼 정도였죠. 그런 그녀를 보면서 저는 묘한 열등감을 느꼈어요. 나 같은 평범한 놈이 감히 저런 사람에게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일부러 그녀에게 무뚝뚝하게 대했어요. 김은지 씨, 이 서류 복사 좀 해주세요. 회의 자료 정리는 끝났나요? 다른 동기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때 저만 유독 사무적으로 말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그럴수록 은지는 오히려 저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성민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커피 타러 가는데 같이 가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입사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식이 있었는데 2차까지 마치고 나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대부분의 동기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는데 은지만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왜 안 가세요? 마지막 버스를 놓쳤어요.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그녀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강남에서 신림동까지는 택시비만 3만 원이 넘게 나올 거였죠.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그날이 우리가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낸 날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고향에선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몰랐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남해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요. 집에서 10분만 걸으면 정말 예쁜 해변이 나와요.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녀가 고향 얘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고. 그 뒤로 우리는 자주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는 저의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속정이 깊다는 걸 알아차렸고 저는 그녀의 화려한 외모 속에 숨어있는 여린 마음을 보게 되었죠. 입사 6개월 만에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데 은지가 물었어요. 성민 씨는 왜 늘 저한테만 차갑게 대해요? 그게 사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좋아해서요.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은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성민 씨가 좋아요. 그 순간 빗소리마저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어요. 은지가 사는 신림동 원룸은 너무 좁았고 제가 사는 동작구 원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2006년 여름, 우리는 구로구에 있는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집이었지만 그때는 궁정 같았어요. 은지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특히 고향 남해에서 배운 해물 요리들은 일품이었죠. 오늘은 멸치국수 해줄게. 우리 집 비법이야. 전 라면도 좋은데요. 안 돼. 몸에 안 좋아. 그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제 도시락까지 싸줬어요. 회사 동기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푸짐하고 정성스러운 도시락이었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어요. 주말이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데이트도 하고요. 그런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퇴근하면 다녀왔습니다 하며 집에 들어가는 것. 마치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은지의 가족은 남해에서 나름 알려진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지역에서 운송업을 하시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여성단체 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었죠. 무엇보다 부모님의 딸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서울 명문대를 나온 딸이 좋은 집안,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은지는 부모님께 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보수적이셔. 결혼도 안 한 상태로 남자랑 같이 산다는 걸 알면 기절하실 거야. 가끔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겠다고 하면 은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해했어요. 어떡하지? 만약 들키면.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과연 그녀의 부모님이 저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을 받아들여 주실까?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2007년 가을, 은지의 친오빠가 갑자기 서울에 올라왔어요.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깜짝 방문을 한 거였죠. 그날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밤 10시쯤 은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성민아, 큰일 났어. 오빠가 집에 왔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이게 뭐냐? 여기 남자 옷이 왜 있어? 오빠, 그게 설마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은지의 오빠가 새벽까지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다그쳤다고 했어요. 그 일 이후 은지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라.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그만 정신 차려라. 내가 그런 애가 아니잖니. 처음에는 은지도 버텼어요. 저는 성민이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시기까지 했죠. 은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마다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우리를 인정해 줄 거야.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 가족들이 축복해 주지 않는 결혼이 행복할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200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도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도시락도 싸주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받았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은지의 모든 짐이 사라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손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2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고마웠어. 부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들고 한강에 나가서 밤새 울었어요. 몇 달 후인 2008년 5월 뜻밖에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아, 나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죠. 은지야,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서로 어색한 안부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성민이의 친구인데요. 친구요? 혹시 여자친구?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우리 아들 그만 괴롭히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게 은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는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7년째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아직도 결혼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 않네요. 2023년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서서 커피를 주문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지였습니다. 15년이 더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의 그 화사함 대신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은지씨? 그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성민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요. 은지씨는? 서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대답했어요. 은지는 2010년에 결혼을 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는 없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부모님 말씀대로 좋은 집안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국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라고 해야 하나. 사랑 없는 결혼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타까움과 동시에 묘한 위안도 느꼈죠. 성민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직까지는요. 우리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들, 지난 15년간의 삶,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은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요. 저도요. 은지씨, 혹시 연락처를?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각자의 상처, 각자의 경험, 그리고 각자의 변화된 모습들이. 그래도 고마워요. 카페를 나가면서 은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성민 씨 덕분에 제 20대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좀 더 강했다면,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후로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은지를 생각해요. 지금 함께 사는 여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추억이 자리하고 있어요. 첫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끝났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평생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지와 함께했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때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저 서로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했죠. 물론 아쉬움도 있어요. 좀 더 용기 있었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준비했다면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요즘 거리에서 젊은 커플들을 보면 문득 그때 생각이 나요. 저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도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 사랑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을 거야. 첫사랑은 끝났지만 그 기억만큼은 여전히 제 삶을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첫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젊은 청취자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여기까지가 제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